피사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웃포커스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배경이 흐려지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피사체에 좀 집중이 될 수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박정훈입니다. 오늘 함께 해볼 내용은 아웃포커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마 카메라 DSLR이나 미러리스 처음 사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해보고 싶은, 가장 표현해보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스 때문에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 비싼 카메라를 구입하고 나서도 원하는 대로 좀 아웃포커스 느낌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중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런 게 가능하시고, 아마 사용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혹은 사용하시는 기간이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웃포커스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함께하는 내용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진에서는 아웃포커스가 왜 중요할까? 이 부분 아마 생각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피사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웃포커스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배경이 흐려지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피사체에 좀 집중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복잡한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면서 피사체가 도드라지는 역할을 하기도 됩니다. 반대로 이게 잘못 설정해서 초점을 배경에 맞춰버리면 피사체가 오히려 아웃포커스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아웃포커스를 우선 만드시고 싶다고 하면 정확히 초점을 원하는 부분에 맞추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사진을 보게 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초점이 맞은 부분에 집중하게 되고, 그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그 피사체를 사진으로 잘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좀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아웃포커스입니다. 이 아웃포커싱은 사진의 좀 깊이감과 그리고 아웃포커스로 인해서 부드러움을 더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빛의 반사로 생기는, 혹은 빛이 렌즈 안으로 들어왔을 때 생기는 보케 효과가 있는데요. 이거 뭐냐면 조리개에 따라서, 그 조리개 모양에 따라서 이 빛의 모양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보케 현상이 사진 이미지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좀 감성적인 느낌의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야간에 어떤 촛불을 아웃포커스로 촬영을 했다든가, 아니면 야경을 찍을 때 조리개를 개방하고 찍으면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웃포커스가 이쁘게 생기기도 합니다. 또 때로 야경을 촬영할 때 조리개를 조여서 찍으면, 간혹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나요? 그 가로등 모양이나 불빛이 이렇게 별 모양 비슷하게 생기는 이런 상황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웃포커스는 복잡한 배경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촬영 장소가 상당히 어수선한 경우나 인물을 기준으로 뒷백에 상당히 복잡한 상황들이 눈에 보이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아웃포커스를 해주게 되면 뒷 배경을 하나의 톤이나 아니면 구체적이지 않은 뭉그러진 형태로 만들어주면서 이 피사체에 좀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배경이 복잡한 경우에 배경과 피사체의 초점이 같이 맞는다고 하면 정확히 주 피사체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 힘든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확인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보는 사람으로 인해서 좀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사진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웃포커스는 복잡한 배경 상황에서 주 피사체 혹은 인물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웃포커스는 그 사진 안에서 깊이감과 공간감을 좀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웃포커스는 사진에 좀 입체감을 더해주기도 하는데요. 피사체와 배경의 어떤 선명도 차이가 사진을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웃포커스 된 부분에 공간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사체 앞, 뒤로 아웃포커스가 생기면 공간이 초점이 맞지 않는 앞부분, 그리고 초점이 맞은 피사체 부분, 그리고 피사체 뒤쪽으로의 또 공간, 이런 식으로 공간에 대한 깊이감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은 초점이 맞는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 이 부분 사이에 대한 그 공간감을 여러분이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을 해 봄으로써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진의 스토리텔링을 좀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두 인물이 서로 대화하고 있을 때 인물 초점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개의 피사체와 배경이 있을 때 각 피사체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초점을 맞춰본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진의 스토리를 입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경의 흐름은 사진 속의 분위기와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사체는 선명하지만 배경이 좀 흐려짐으로써 특정한 감정이나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사진 이미지 안에 녹여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사진에서 조금 더 전문가스러운 느낌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초보와 전문가의 차이는 종종 사진의 초점 거리에서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이 아웃포커싱은 사진을 좀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촬영자가 아웃포커스의 그 정도와 그리고 아웃포커스의 범위를 카메라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세심하고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웃포커싱이란 건 무엇일까요? 이제 아웃포커싱이 왜 중요한지 위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이 아웃포커싱이란 그럼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아웃포커싱은 이 주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외 나머지 배경되는 부분과 주 피사체가 아닌 다른 피사체는 자연스럽게 흐려지면서 주 피사체만 부각되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초점이 맞지 않은 부분, 포커스가 나간 부분을 아웃포커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아웃포커스를 만드는 핵심 요소, 혹시 아웃포커스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조리개 값을 변형해 가면서 아웃포커스를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카메라를 사게 되면 조리개를 조절해서 아웃포커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조리개가 개방될수록 아웃포커스가 생기는 범위가 넓어지고, 조리개가 수치가 커져서 조리개가 조여질수록 펜포커스로 점점 맞아 들어가는 상황들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줌 렌즈라고 하면 최대 개방이 한 2.8 정도에서 최소 조여지는 수치가 조리개 22 정도가 될 텐데, 우리는 우선 한 2.8 혹은 4.0부터 개방되는 렌즈라고 하면 4.0 이렇게 이제 조리개를 열어둘수록 아웃포커스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조리개 우선 모드, 아마 소니 카메라로는 A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캐논 카메라에서는 AV라고 표현이 되어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조리개 우선식 모드로 사용을 하게 되면 조리개 수치를 사용자가 정해 놓으면 셔터 스피드 알아서 따라서 맞게 됩니다. 혹은 ISO를 오토로 놨을 경우에도 조리개 수치는 변하지 않고 셔터 스피드와 ISO가 적절하게 따라 붙어 가면서 사진의 밝기를 맞춰주게 됩니다.
아웃포커스를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쉽게 조율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AV 모드로 놓고 촬영을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피사체와 그리고 배경의 거리 차이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 거리 차이를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사체가 배경에서 멀어질수록 피사체에 초점을 맞췄을 때 배경은 더 많이 아웃포커스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렌즈의 화각과 조리개 값이 고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카메라의 위치와 초점이 맞은 피사체와 그리고 맞지 않은 그 배경, 이 거리의 어떤 비율에 따라서 아웃포커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깐 그림을 좀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피사체 그리고 이제 배경이 이렇게 일렬로 배열이 되어질 텐데요. 이 카메라가 위치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거의 1대1이에요, 비율이. 이런 상황보다는 카메라가 요만큼 앞으로 가게 되면 비율이 거의 1대2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이 뒷 배경에 대한 아웃포커스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바꿔서 카메라가 이렇게 뒤로 가서 대략 비율이 여기가 2대1이 역으로 역전이 된다고 하면 이 뒷 배경에 대한 아웃포커스가 더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처음 초점 맞은 피사체 그리고 그 두 번째 아웃포커스 되는 배경 혹은 이 피사체의 이 거리의 비율에 따라서 아웃포커스가 상당히 다르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셨을 때 언뜻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실습으로 좀 피사체에 가깝게 가서도 해보고 멀리서도 해보고 이런 연습은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활용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마크로 렌즈로 마크로 촬영, 접사 촬영을 하게 되면은 아웃포커스가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카메라 렌즈가 피사체와 상당히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피사체와 예를 들어서 거리가 한 5cm만 떨어져 있는 피사체라고 하더라도 아웃포커스가 상당히 심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카메라 렌즈와 첫 번째 초점이 맞은 피사체 그리고 그 피사체 뒤로 있는 다른 피사체나 배경 간의 거리의 비율에 따라서 아웃포커스가 많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줌 렌즈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렌즈의 망원 화각 그리고 단렌즈 중에서 망원 계열의 단렌즈를 가지고 촬영을 하시면 비슷한 상황에서 조금 더 아웃포커스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망원 렌즈로 갈수록 그 초점이 맞는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각 렌즈에서 내가 초점을 잡은 부분을 기준으로 20cm, 30cm가 초점이 맞는다고 하면 망원 렌즈로 잡았을 경우는 10cm 내외로만 초점이 맞게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망원 렌즈로 갈수록 아웃포커스가 조금 더 많이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방법들을 어떻게 보면 종합한 방법인데요. 사진 촬영자가 피사체에 가깝게 갈수록 뒷 배경에 아웃포커스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실 때 아웃포커스를 좀 많이 뒷 배경을 주고 싶다 하면 포토그래퍼가 피사체에 가깝게 가든지 피사체가 인물이라고 하면 포토그래퍼 쪽으로 더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고 하면 같은 조리개 값에서 더 많은 아웃포커스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한 내용을 좀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실습할 수 있는 좀 추천 방법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 촬영 모드를 조리개 우선식 모드로 해놓고 조리개를 내가 최대 개방으로 내
카메라 렌즈가 가지고 있는 최대 개방으로 놓고 촬영을 해보시면 아웃포커스 느낌을 좀 많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리개 값인데요. 이 조리개 값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조여놓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개방을 좀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4.0 렌즈를 갖고 있다 그러면 4.0으로, 2.8 렌즈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2.8로 이렇게 개방을 해서 원하는 곳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피사체를 좀 배경과 좀 띄워놓고, 피사체를 너무 배경에 붙이지 말고 피사체를 배경과 띄워서 촬영하는 위치에서 배경과 주 피사체가 초점거리 좀 차이가 있도록 설정을 해놓고 촬영을 하시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를 망원 렌즈를 좀 활용을 해 주신다고 하면, 혹은 내가 망원 단렌즈가 없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줌 렌즈 화각 중에서 가장 망원으로 설정을 해놓고 촬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470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70mm로, 24-105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5mm로, 이런 식으로 한번 촬영을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찍는 게 아니라 미러리스나 DSLR을 가지고 촬영을 하신다고 하면 펜포커스로 촬영하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초점을 전부 다 맞춰서 촬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조리개가 수치가 올라가서 조여질수록 셔터 스피드가 늘어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ISO를 올려야 되거나 혹은 삼각대를 활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을 또 만드는 것들, 그러면 초점 거리를 최대한 비슷한 거리에 두고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연습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대되는 상황에서 아웃포커스가 생기기 때문에 펜포커스를 맞춰서 촬영하는 연습을 우선 해 보신다면 그 반대되는 상황에 아웃포커스가 되는 연습을 할 때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고 그 상황을 쉽게 더 적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내용대로 한번 촬영을 좀 해보시면 아웃포커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보신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